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백과 채널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눈 건강 이야기 해드렸죠? 댓글이 정말 많이 올라왔는데요. 선생님, 저는 안과 검사에서는 이상이 없다는데 자꾸 눈이 침침해요. 눈이 뻑뻑하고 충혈이 잘 돼요. 밤만 되면 눈이 잘 안 보여요. 이런 하소연들이 정말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원인을 찾아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간이 나쁘면 눈이 침침하다. 간과 눈은 형제다. 이거 옛날 어르신들이 하시던 말이라고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실제로 한의학에서는 2000년 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최근 현대의학에서도 이 연결고리가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제 친구 하나는 만성 피로에 눈도 침침하고 해서 안과를 갔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간 치료를 시작하고 3개월 후 눈이 맑아지기 시작했어요.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오늘은 간과 눈의 놀라운 관계, 그리고 간을 해독해서 눈을 살리는 방법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침침한 눈 확 달라질 겁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것부터 이해하고 가야 합니다. 간과 눈이 도대체 무슨 관계길래 함께 나빠지는 걸까요? 첫 번째, 한의학적 관점입니다. 한의학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간은 눈으로 통한다. 간개규어목, 간이 열리는 구멍어 눈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 간의 기운이 눈으로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간에 저장된 혈액이 눈을 영양하고 간의 기운이 눈의 시력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간이 약하면 눈도 약해진다고 봅니다. 밤에 눈이 잘 안 보이는 야맹증, 눈이 뻑뻑한 안구건조증, 눈이 충혈되는 것, 이 모든 게 간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옛날 한의사들은 환자가 눈이 불편하다고 하면 간부터 치료했습니다. 그랬더니 눈이 좋아지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임상으로 검증된 겁니다. 두 번째, 현대의학적 관점입니다. 현대의학에서도 간과 눈의 관계가 명확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간은 우리 몸의 화학 공장입니다. 하루에 500가지 이상의 일을 합니다. 그 중에서 눈과 직접 관련된 일이 3가지 있습니다. 첫째, 비타민 A 저장입니다. 비타민 A는 눈의 망막에서 빛을 감지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이 비타민 A의 90%가 간에 저장됩니다. 간이 나빠지면 비타민 A를 제대로 저장하거나 활용하지 못해서 시력이 떨어지고 특히 어두운 곳에서 잘 안 보이는 야맹증이 생깁니다. 둘째, 해독작용입니다. 간은 우리 몸에 들어온 독소를 해독합니다. 술, 약, 음식 첨가물, 환경 오염 물질, 이런 것들을 다 간에서 처리해요. 그런데 간이 과로하면 해독이 제대로 안 됩니다. 독소가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는데 눈은 혈관이 아주 가늘고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독소의 영향을 제일 먼저 받습니다. 눈이 충혈되고 가렵고 뻑뻑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셋째, 혈액 저장입니다. 간은 우리 몸 혈액의 약 10에서 15%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 혈액을 공급하는 저수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간이 약하면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눈은 끊임없이 상소와 영양분이 필요한 기관인데 혈액 공급이 줄어들면 눈이 피로해지고 시력이 떨어집니다. 특히 밤에 잘 때 간에서 혈액이 모이는데 간이 약하면 이 과정이 제대로 안 돼서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붓거나 충혈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경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의학에는 경락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몸속 에너지가 흐르는 통로예요. 그 중에 간 경락이라는 게 있는데 이 경락이 다리에서 시작해서 생식기, 배, 가슴을 지나 눈까지 연결됩니다. 그래서 간에 문제가 생기면 경락을 따라서 눈에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건 에너지의 흐름이라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침을 놓거나 경락 마사지를 하면 효과가 나타납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간은 비타민 A를 저장하고 독소를 해독하고 혈액을 공급하고 경락으로 눈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이 나쁘면 눈도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간이 나쁘면 눈에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증상 중에 3개 이상 해당되면 간 건강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잘 들으시고 본인에게 해당되는 게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 눈이 자주 충혈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거나 조금만 피곤해도 눈에 핏줄이 서는 분들 계시죠? 이게 바로 간에 열이 많다는 신호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걸 간열, 간화라고 합니다. 간에 열이 차면 그 열이 경락을 타고 눈으로 올라가서 눈을 충혈시킵니다. 특히 술을 많이 드시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기름진 음식을 자주 드시면 간에 열이 생깁니다. 두 번째, 눈이 뻑뻑하고 건조합니다. 눈물이 잘 안 나오고 눈이 모래 들어간 것처럼 까끌까끌한 분들 계시죠?
인공 눈물을 달고 사시는 분들도 많고요. 이건 간혈 부족입니다. 간에 저장된 혈액이 부족해서 눈의 영양과 수분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나이 드시면서 간 기능이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눈도 건조해집니다.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에 더 심해집니다. 세 번째, 시야가 흐릿하고 침침합니다. 안경을 껴도 뭔가 흐릿하고 신문 글씨가 잘 안 보이고 멀리 있는 간판이 흐릿하게 보이는 분들 계시죠? 물론 백내장이나 노안일 수도 있지만 간과 신장이 약해져서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한의학에서는 간과 신장을 함께 봅니다. 간신동원, 간과 신장은 뿌리가 같다고 해요. 나이가 들면서 간과 신장이 함께 약해지면 시력이 떨어집니다. 네 번째, 밤에 눈이 잘 안 보입니다. 낮에는 괜찮은데 해가 지면 눈이 잘 안 보이는 분들 계세요? 밤에 운전하기가 무섭다는 분들도 있고요. 이게 바로 야맹증입니다. 야맹증의 가장 큰 원인이 비타민 A 부족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타민 A는 간에 저장됩니다. 간이 약하면 비타민 A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야맹증이 생기는 겁니다. 다섯 번째, 눈 주변이 어둡고 다크서클이 심합니다. 눈밑이 시커멓게 다크서클이 생기고 눈두덩이 어둡고 푸석푸석한 분들 계시죠? 잠을 많이 자도 안 없어지는 다크서클 있잖아요. 이건 간의 해독 기능이 떨어져서 독소와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눈 주변에 쌓이는 겁니다. 특히 술을 많이 드시거나 약을 오래 드시는 분들한테 많이 나타납니다. 여섯 번째, 눈이 자주 가렵고 눈곱이 많이 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눈곱이 한가득 끼어 있거나 자꾸 눈이 가려워서 비비게 되는 분들 계세요. 이건 간에 열과 습기가 많다는 신호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습열이라고 하는데 기름진 음식, 술, 밀가루 음식을 많이 드시면 간에 습열이 쌓입니다. 그 습열이 눈으로 올라가면 눈이 가렵고 눈곱이 많이 끼는 겁니다. 일곱 번째, 눈꺼풀이 떨립니다. 눈밑이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는 증상 경험해 보셨죠? 대부분 마그네슘 부족이나 피로 때문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한의학에서는 이것도 간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간열이 부족하거나 간에 바람, 간풍이 생기면 근육이 떨립니다. 눈 주변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간기가 울체되면서 눈꺼풀이 떨립니다. 여덟 번째, 눈이 자주 피로하고 침침합니다. 조금만 책을 읽어도 눈이 피로하고 스마트폰 보면 금방 눈이 아프고 눈이 무겁고 침침한 분들 계시죠? 이건 간이 과로해서 눈에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지 못하는 겁니다. 간도 우리처럼 피곤합니다. 간이 피곤하면 눈도 피곤해집니다. 자, 여기까지 8가지 증상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몇 개나 해당되시나요? 3개 이상 해당되면 간 건강을 한번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혈액검사에서 간 수치, AST, RT를 확인하시고 한의원에 가서 간 기능을 진맥받아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간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오늘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식품들을 꾸준히 드시면 간이 회복되고 눈도 맑아집니다. 하나하나 잘 들으시고 메모하세요. 첫 번째, 헛개나무입니다. 헛개나무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간 해독식품입니다. 술 드시고 난 다음날 헛개차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헛개나무에는 디하이드로미리세틴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이 알코올을 분해하고 간세포를 보호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헛개나무 추출물을 꾸준히 먹으면 간 수치가 떨어지고 간 기능이 개선됩니다. 헛개나무 열매나 가지를 물에 끓여서 차로 드시면 됩니다. 하루 2잔에서 3잔, 3개월 이상 꾸준히 드세요. 눈도 맑아지고 피로도 확 줄어듭니다. 두 번째, 밀크시슬입니다. 밀크시슬은 서양에서 2000년 동안 간 치료에 사용해온 약초입니다. 우원같이 생긴 보라색 꽃인데 씨앗에 실리마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실리마린은 손상된 간세포를 재생시키고 독소로부터 간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입니다. 임상 연구에서도 효과가 입증된 성분입니다. 특히 지방간이 있거나 간 수치가 높은 분들한테 좋습니다. 밀크시슬 영양제로 드시면 됩니다. 하루 200에서 400mg, 식후에 드세요. 3개월 정도 드시면 간 수치가 떨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세 번째, 결명자입니다. 결명자, 한자로 풀이하면 눈을 밝게 한다는 뜻입니다. 결명자는 간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눈을 맑게 하는 일석이조 식품입니다. 결명자에는 안트라퀴논 성분이 들어있어서 간의 해독을 돕고 비타민 A가 풍부해서 눈 건강에도 좋습니다. 한의학에서는 간열을 내리고 눈을 밝게 하는 대표적인 약재로 씁니다. 결명자를 볶아서 차로 드세요.
구수하고 맛도 좋습니다. 하루 2잔에서 3잔 꾸준히 드시면 눈이 확 밝아집니다. 단, 설사를 잘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세요. 결명자가 장을 좀 차갑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민들레입니다. 민들레는 길가의 흔한 잡초 같지만 실은 엄청난 약초입니다. 한의학에서는 포공령이라고 해서 간염, 간경화 치료에 사용합니다. 민들레는 간의 해독을 돕고 담즙 분비를 촉진시켜서 간의 부담을 줄입니다. 그리고 염증을 줄이는 항염 효과도 뛰어납니다. 민들레 뿌리를 말려서 차로 드시거나 민들레 분말을 물에 타서 드세요. 쓴맛이 있는데 그 쓴맛이 간의 약이 됩니다. 다섯 번째,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십자화과 채소의 대표 주자입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간의 해독 효소를 증가시킵니다. 우리 간에는 1단계 해독, 2단계 해독 과정이 있는데 설포라판은 특히 2단계 해독을 강력하게 촉진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브로콜리를 꾸준히 먹으면 지방간이 개선되고 간암 위험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브로콜리는 살짝 데쳐서 드세요. 너무 오래 삶으면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3분에서 5분만 데쳐서 초장에 찍어 드시면 맛있습니다. 여섯 번째, 마늘입니다. 마늘은 한국인의 밥상에 빠질 수 없는 식품이죠.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알리신은 간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키고 중금속이나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간세포를 보호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마늘은 생으로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다만 위가 약하신 분들은 익혀 드세요. 하루 1에서 2쪽 정도가 적당합니다. 일곱 번째, 비트입니다. 비트는 빨간 무같이 생긴 뿌리 채소입니다. 비트에는 베타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간세포를 보호하고 지방간을 예방합니다. 그리고 비트의 빨간색 색소인 베타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간의 염증을 줄입니다. 비트는 주스로 드시거나 샐러드에 넣어 드세요. 당근, 사과와 함께 갈아서 주스로 드시면 맛도 좋고 효과도 배가 됩니다. 여덟 번째, 녹차입니다.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특히 이 GCGC라는 성분이 간의 지방 축적을 막고 간세포 손상을 예방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녹차를 하루 3잔 이상 마시는 사람은 지방간 발생률이 현저히 낮다고 합니다. 녹차는 따뜻하게 우려서 드세요. 너무 뜨거운 물은 카테킨을 파괴하니까 70에서 80도 물에 우리는 게 좋습니다. 하루 2에서 3잔 식후에 드세요. 단, 공복에 드시면 위가 쓰릴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아홉 번째, 양파입니다. 양파에는 퀘르세틴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퀘르세틴은 간의 해독을 돕고 혈액 속 독소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양파의 유황 화합물은 간의 해독 효소를 증가시켜서 간 기능을 강화합니다. 양파는 생으로 드시는 게 제일 좋지만 매운 게 부담스러우면 물에 10분 정도 담갔다가 드세요. 매운 성분이 줄어들지만 영양소는 그대로입니다. 열 번째, 호두입니다.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과 아르기닌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이 간의 지방을 감소시키고 암모니아 독소를 제거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호두를 꾸준히 먹으면 지방간 수치가 개선되고 간 기능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호두는 하루 5에서 7알 정도 드세요.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으니 적당량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10가지 간 해독식품을 말씀드렸습니다. 헛개나무, 밀크시슬, 결명자, 민들레, 브로콜리, 마늘, 비트, 녹차, 양파, 호두. 이 중에서 3가지만이라도 꾸준히 드세요. 3개월 후면 간 수치가 떨어지고 눈이 맑아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식품도 중요하지만 생활 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이것들만 지키시면 간이 회복되고 눈도 맑아집니다. 첫 번째, 술을 줄이세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술은 간의 최대 적입니다. 알코올은 간세포를 직접 파괴합니다. 하루 소주 2잔 이상을 매일 드시면 10년 후 지방간, 간염, 간경화로 갑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가능하면 끊으시고 어렵다면 일주일에 2회 이하로 줄이세요. 그리고 술 드실 때는 반드시 안주를 충분히 드시고 물을 많이 마시세요. 두 번째, 밤 11시 전에 주무세요. 한의학에서는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를 간의 황금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에 간이 해독하고 재생합니다. 이 시간에 자지 않고 깨어 있으면 간이 제대로 쉬지 못하고 해독도 제대로 안 됩니다. 밤 11시 전에 주무세요. 이것만 지켜도 간이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잠이 안 오신다고요? 그럼 저녁 8시 이후에는 스마트폰을 보지 마시고 따뜻한 물로 샤워하시고
라벤더 차 같은 걸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기름진 음식을 줄이세요. 튀김, 삼겹살, 치킨, 피자, 햄버거 같은 기름진 음식은 간에 지방을 쌓이게 합니다. 이게 지방간의 시작입니다. 지방간이 생기면 간 기능이 떨어지고 염증이 생기고 결국 간경화로 갑니다. 기름진 음식은 일주일에 한 회 이하로 줄이세요. 대신 찜, 구이, 조림 같은 조리법으로 드시고 채소를 많이 드세요. 네 번째,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운동은 간에 지방을 태우고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간 기능을 개선합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이 좋습니다. 걷기, 자전거, 수영 같은 거요. 하루 30분, 주 3회 이상 걸으세요. 빠르게 걷기를 하면 땀이 나면서 간에 독소가 배출됩니다. 운동하고 나면 눈도 맑아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니까요. 다섯 번째, 스트레스를 풀어주세요. 한의학에서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간기가 울체된다고 합니다. 간에 기운이 막혀서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간 기울체가 오래되면 간에 열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고 간 기능이 떨어집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풀어야 합니다. 운동하거나 노래하거나 친구 만나서 수다 떨거나 취미 생활하세요. 특히 화를 억누르지 마세요. 화를 참으면 간이 망가집니다. 적절하게 표현하고 풀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약을 함부로 먹지 마세요. 진통제, 소염제, 감기약, 이런 약들을 자주 드시면 간에 부담이 됩니다. 특히 아세트아미노펜 같은 성분은 과다 복용하면 간을 직접 손상시킵니다. 약은 꼭 필요할 때만 드세요. 그리고 의사나 약사와 상담 없이 여러 가지 약을 함께 먹지 마세요. 특히 한약, 영양제, 건강식품도 조심하세요. 자연 성분이라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과하면 간에 독이 됩니다. 일곱 번째,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물은 간에 해독을 돕습니다. 독소를 희석시키고 배출하는데 물이 필요합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물을 마시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잔, 이것만으로도 간이 깨어납니다. 찬물보다는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이 좋습니다. 차가운 물은 간을 차갑게 해서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자, 여기까지 7가지 생활 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술 줄이기, 밤 11시 전 수면, 기름진 음식 줄이기, 규칙적 운동, 스트레스 풀기, 약물 조심, 물 충분히 마시기. 이것들만 지키시면 3개월 후 간 수치가 떨어지고 6개월 후 눈이 맑아지고 1년 후에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실 겁니다. 자, 이제 보너스로 간과 눈을 동시에 살리는 혈자리 마사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간 경락은 발에서 시작해서 다리 안쪽을 타고 올라가서 눈까지 연결됩니다. 이 경락의 주요 혈자리를 자극하면 간과 눈이 동시에 좋아집니다. 하루 5분이면 됩니다. 지금 저와 함께 따라해보세요. 첫 번째, 태충혈입니다. 태충혈은 발등에 있습니다.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 사이, 뼈가 만나는 곳에서 약간 위쪽으로 움푹 들어간 곳입니다. 이곳을 엄지손가락으로 꾹꾹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초 동안 누르고 5초 쉬고 다시 10번 반복하세요. 태충혈은 간에 열을 내리고 간기 울체를 풀어주고 눈을 맑게 합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 눈이 충혈될 때 특히 좋습니다. 두 번째, 삼음교입니다. 삼음교는 발목 안쪽 복숭아뼈에서 손가락 4개 위로 올라간 곳입니다. 정강이뼈 뒤쪽 움푹한 곳이에요. 이곳을 엄지손가락으로 지그시 눌러주세요. 역시 10초 누르고 5초 쉬고 10회 반복하세요. 삼음교는 간, 신장, 비장 세 경락이 만나는 곳입니다. 여기를 자극하면 간과 신장이 동시에 좋아지면서 눈이 맑아집니다. 세 번째, 기문혈입니다. 기문혈은 가슴에 있습니다. 젖꼭지 바로 아래 갈비뼈 사이입니다. 이곳을 손가락 끝으로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원을 그리듯이 30회 정도 마사지 하세요. 기문혈은 간의 문이란 뜻입니다. 간기가 들고 나는 문이에요. 여기를 자극하면 간기 울체가 풀리고 가슴이 답답한 곳도 시원해집니다. 자, 여기까지 3가지 혈자리를 배웠습니다. 태충혈은 발등, 삼음교는 발목 안쪽, 기문혈은 가슴. 하루 한 번, 자기 전에 5분만 마사지 하세요. 한 달 후면 간도 좋아지고 눈도 맑아집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 정리해 볼까요? 첫째, 간과 눈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간이 나쁘면 눈도 나빠집니다. 둘째, 간이 나쁘면 나타나는 눈 증상 8가지. 충혈, 건조, 시력 저하, 야맹증, 다크서클, 가려움, 눈꺼풀 떨림, 눈피로. 셋째, 간을 살리는 해독식품 10가지. 헛개나무, 밀크시슬, 결명자, 민들레, 브로콜리, 마늘, 비트, 녹차, 양파, 호두.
넷째, 간을 살리는 생활습관 7가지. 금주, 충분한 수면, 저지방 식단, 규칙적 운동, 스트레스 관리, 약물 조심, 충분한 수분. 다섯째, 간경락 마사지 3가지. 태충혈, 삼음교, 기문혈. 여러분, 간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70에서 80%가 망가질 때까지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간은 재생되는 장기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관리하시면 간은 다시 회복됩니다. 오늘 배운 식품들 드시고 생활 습관 지키시고 혈자리 마사지 하세요. 3개월만 실천하시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은 꼭 건강검진 받으시고 간 수치 체크하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신장 이야기를 들고 오겠습니다. 신장이 나빠지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신장을 살리는 방법은 무엇인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간 건강 상태, 오늘 배운 식품 드셔본 소감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